안녕하세요. 빅콘테스트 데이터 신기술 분야 상권지수 분석 서비스를 통한 서울상권 맞춤형 지원 정책 제안의 발표를 맡은 정은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상가 시장은 이른바 될 곳만 되는 초양극화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서울 상권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권 양극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기준 강남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9%에 그쳤지만 서울 도심권의 경우 공실률이 8.8%에 달했고 압구정동 상권은 총 24곳의 경영위기 점포가 존재하는 반면 노년 이동에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권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목표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시스템 정책의 경우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비교적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본 분석에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각각의 상권이 놓인 서로 다른 환경을 면밀하게 이해하여 장기적인 지원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본 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상권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권 지수를 개발하고 경영위기 점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이크로 타겟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0여 개의 상권의 특성을 모두 살펴보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영위기 상권을 판별할 수 있는 통일된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신용 데이터와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하였고 분석 기간은 공통 범위인 2022년 4분기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도구는 디사일로 데이터 클린룸과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에 앞서 전체적인 분석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 상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 위해 자체 개발한 상권 지수를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한 뒤 다중위기 분석을 통해 경영위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은 아노바와 T테스트 통계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기 상권 탐색을 위한 상권 프로파일 대시보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상권 특징 추출을 위해 개발한 5가지 상권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 환경은 각 상권 주위 환경의 쾌적도, 인프라 등을 측정하며 다양성 지수는 상권 내에 얼마나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인프라를 측정하는 접근성, 상권 내 잠재 고객 및 주요 고객의 구매력, 고객 증가율을 평가하는 인구 지수, 마지막으로 해당 상권의 임대료 부담을 측정하는 임대료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 환경 지수는 상권 내의 평균 매장 면적을 총 점포수로 나눈 밀집도와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의 집객시설 수가 포함된 집객력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성 지수는 상권 내에서 특정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계산되었으며 접근성 지수는 교통시설 지표와 교통비용 지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인구 지수는 상권 반경에 존재하는 인구 정보를 의미하는 잠재 고객 지표가 있고 핵심 고객층의 지출 한 건당 평균 매출 금액을 뜻하는 구매력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고객층은 5개 이상의 상권에서 매출 비율 30% 이상을 보이는 2030-40 연령대의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 고객수 증가율을 의미하는 성장성 지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대료 지수는 상권별 평당 보증금 평균값을 통해 계산되었습니다. 상권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통해 상권 군집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군집 분석용 데이터 결측값은 각 변수의 중앙값으로 대체하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먼저 독립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해 서로 0.7 이상의 상관성을 보이는 3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상호 간의 상관성이 높은 연령대별 구매력 변수들을 주요 고객 구매력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합쳐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 상권 군집을 변별해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주성분 개수가 10개일 때 상권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누적 설명력은 93.2%로 주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업종 다양성, 공공시설 수 등이 있었습니다. 군집 모델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선정하였으며 엘보우 메소드를 통해 최적의 군집 개수를 5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실루엣 개수는 0.36이었지만 주성분에 따른 클러스터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각 클러스터 분포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었기에 이대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군집 분석 결과 군집 5개에는 각각 48개, 22개, 12개, 8개, 23개의 상권이 할당되었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상권별 변수 분포를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1번 군집부터 5번 군집까지 각각의 특징을 기반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1번 구 번화가 상권의 경우 가구수와 상주 인구수가 많고 고객 증가율이 높았으나 업종 다양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2번 대학가 상권은 대학교가 밀집해 있고 상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매우 많으며 보증금이 비싸고 교통 지출액이 많았습니다. 또한 풍부한 집객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3번 주택가 상권은 다른 상권에 비해 밀집도가 매우 높고 보증금 또한 비싼 편이었습니다. 상주 인구가 많고 유치원, 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 단위가 거주하는 주택가 밀집 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요. 주요 고객의 구매력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4번 오피스 상권의 경우 직장 인구가 월등히 많고 관공서, 은행 등의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권입니다. 업종 다양성과 고객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신번화가 상권은 1번 군집과 유사하지만 업종 다양성이 비교적 높고 1번 군집에 비해 점주 평균 연령과 평균 업력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위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각 클러스터별로 상권 특징 변수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노바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변수의 정규성은 검증되었지만 밀집도, 총생활 인구수, 교통시설 수, 업종 다양성 등 총 7개의 지표에서만 등분상 가정이 성립하였습니다. 7개 변수 모두 p-밸류 값이 0.05 이하로 각 상권 군집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F통계량 값은 업종 다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즉 각 상권을 구분하는데 업종 다양성이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위기 여부에 따른 상권 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즈리스키 변수와 상권 지수 변수들을 대상으로 t-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경영위기 판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컴파운드 칼럼을 개별 변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t-테스트 결과 13개 변수 모두 p-밸류 0.05 이하로 경영위기 여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에 t-통계량 값이 높은 상위 10개 변수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상권 군집을 구분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업종 다양성 변수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예측 모델은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경영위기 지표라는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는 다중위기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독립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모델 안정성을 평가해 보았으며 예측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모델은 상권 데이터에 대해 47.4%의 설명력을 지니며 통계값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토대로 상권의 경영위기 지표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상권들을 위험 상권으로 분류하여 1번부터 5번 군집까지 각각 27개, 11개, 5개, 5개, 10개의 위험 상권 목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분석 대시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대시보드는 분석을 통해 얻은 상권별 특징과 경영위기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 상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 현상을 탐색해 지원 정책을 도출함은 물론 주요 고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상권 영역 데이터와 한국부동산원의 상권별 소규모 상가 공실률 데이터, 이 두 개의 외부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인 위험상권 타겟팅 대시보드는 상권 군집 정보와 상권 지수를 제공하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서 하단의 차트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좌측에서는 상권의 기본 정보와 상권 위치가 나타난 지도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은 상권지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상권지수 등급을 3가지 색상으로 나눠 신호등 형태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박스플롯 차트를 통해서는 5개 상권지수를 파라미터로 선택해 상권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 맵으로는 상권의 업종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위험 점포 타겟팅 대시보드는 각 상권별로 위험 점포를 특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하단의 매출 요인 대비 지출 요인이 나타난 스캐터 플롯을 통해 상권의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지표 삼아 위험 점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 내 갭 폐업률, 공실률과 같은 프로파일 정보를 통해 상권의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고객층을 파악하거나 이를 타겟팅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예측 모델을 통해 도출된 위험 상권 중 노량진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노량진역은 구 번화가 상권 군집 소속으로 경영위기 점포 비율이 62.5%에 달하는 위험 상권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역 상권은 본래 고시촌 밀집 지역으로 고시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공무원 응시율이 급감하며 고시생들의 발길이 줄어들었고 상권 내 경영위기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역 상권에 존재하는 업종은 외식업중, 카페가 전부를 차지하는 등 업종 다양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평당 보증금 역시 평균 80만 원으로 전체 상권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노량진역 상권의 분기당 매출은 동일 군집 내 타 상권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고객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긴 업력을 가진 점포들이 폐업해서 상권을 빠져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도출한 노량진역 상권 소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기 지원 정책 플랜입니다. 노량진역 상권이 속한 구 번화가 상권 군집은 상주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상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서울사랑 상품권을 통한 소비를 유도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사랑 상품권 간편 결제가 가능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을 홍보해야 하는데요. 생활인구 1위 연령층이 미디어에 익숙한 20대인 만큼 오프라인 5개 광고는 물론 어플 푸시 알림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기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량진역 상권은 보다 다양한 업종의 점포를 유치하여 여러 목적으로 상권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매력이 높은 20대에서 40대의 고객층을 상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노량진역 상권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여 해당 상권 내 청년의 진입률을 높이는 전략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창업 지원 항목으로는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노량진역 상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지수 개발을 통해 상권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정책으로 장기적인 상권 성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개별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권의 경영 위기를 판별하는 데 있어 업종 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상권마다 업종 다양성을 늘려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를 낮추고 보다 개성 있는 상권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상권지수 분석 서비스를 통한 서울상권 맞춤형 지원정책 제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